지난 봄 일자리를 볼모로 압박하는 한국 GM 지원 문제를 두고 연명치료 대신 근본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저희 취재파리에서도 수차례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경영 정상화 시동을 건 지 5개월 만에 또다시 먹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노조의 강력 반발 속에 경영 정상화의 길은 험난하기만 한데 위기의 한국 GM, 해법은 뭔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할라 기자. 앞서도 언급했지만 한국 GM의 실적 악화, 좀처럼 개설된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네, 이미 올해 초에 이 군산 공장이 폐쇄가 되면서 이 가뜩이나 바닥을 쳤거든요. 네. 그런데 이 R&D 법인 분리 문제가 대두가 되면서 다시 암초를 만난 모습입니다. 네. 이 지속적인 판매 부진으로 이 쌍용차에 3위 자리를 내줬던 한국 GM, 올해 상반기에 지난해보다 무려 매출이 10% 넘게 하락한 데 이어서 올해 들어서는 이 9월까지 판매량이 15%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올해만 1조 원의 적자가 예상되면서 최근 6년간 한국 GM의 누적 적자가 3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노조와의 대립, 또 산은과의 법정 공방까지 예고되면서 경영이 더욱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한국 GM의 위기가 부품업체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자, 이할라 기자. 네. 협력업체 상황도 지금 상당히 심각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R&D 법인 분리 이슈가 이미 불거진 데다 철수설까지 최근 불거지면서 그 피해가 이 판매 대리점이나 협력업체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한국 GM 전국 대리점 발전 협의회에 따르면요. 전국 302개 대리점 가운데 20여 개의 대리점이 현재 폐업을 했고 3,400명 정도던 이 영업사원은 2,000명대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이 GM만 거래하던 업체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한 게요. 70에서 80% 정도의 이 가량의 물량이 지금 줄어든 상태고 상당수 대리점들은 수익 급감으로 인해 이 대출 등으로 겨우 점포를 유지하는 데다가 적자까지 더해가는 실정입니다. 네, 여기에 노조가 강력 반발하면서 경영 정상화는 갈수록 멀어지는 분위기입니다. 한국 GM은 부인하고 있지만 GM의 글로벌 전략에 비춰보면 철수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데요. 괜히 GM에 끌려다니면서 연명치료의 혈세를 퍼붓는 게 아니냐. 이런 지금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수익이 좋지 않을 경우에 이번에 분리하는 이 연구개발 법인만 남긴 채 이 생산법인은 폐업해버리는 게 아니냐 이런 구체적인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2003년 한때 이 연 40만 대를 생산하던 호주의 경우에 이 정부의 지원이 끊기고 실적이 악화되면서 결국 지금은 단 한 대의 자동차도 생산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 GM이 대외적으로는 이 글로벌 경쟁력을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 우리나라도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철수 수준을 밟지 않겠느냐는 게 이런 우려의 핵심입니다. 수익률이 극대화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8천억 투자한다고 그걸 유지하는 건 아닙니다. 골마 터져서 언젠가는 이 시한부 생계 유지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2조, 3조 국민의 혈세는 날리면서 일자리대로 놓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군요. 그럼 결국 파국을 막으려면 노사가 머리를 맞대서 좀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한국 GM 노사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요. 예. 노사 모두 추가 구조조정 가능성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측은 법인 분리가 추가 구조조정이 아닌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내세우며 노조의 대화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고요. 노동자 측 역시 법인 분리가 추가 구조조정, 즉 철수 수준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 상태로는 혈세만 쏟아붓고 공장 폐쇄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사 대타협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시죠. 전면 실수를 안 한다는 뜻이죠. 추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사측도 알고 있고 노조도 알고 있고 산업은행도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양이 목에 아무도 방울을 안 끄는 거고요. 사측도 솔직하게 회사의 현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노조를 설득해야 되고 노조도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추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라고 그걸 받아들이고 해결 방안을 같이 찾아 나가야 되는 거고요. 네, 또 언제 GM이 철수 카드로 압박을 해올지 모르는 만큼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비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할라 기자, 어떤 정부 차원의 그 대비책들이 필요할까요?
네, 경영 개선 장치가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GM의 경영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정부로부터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죠. 네. 이 그간 경영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이전 가격이나 또 연구 개발 투자비 등 이 높은 생산원가 부담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돼야 하고 또 높은 원가율도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 GM의 철수를 막기 위한 장치, 이 비토권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데요. 이 향후 5년간 지분 매각 전면 제한, 또 35% 이상 일대주주 지위 유지. 하지만 이런 비토권으로는 군산공장 생산시설 축소나 폐쇄조차 막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 아울러 비용 감축에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노사의 대타협이 중요한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도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사는의 책임론 대두와 함께 정부의 규제나 관리 장치, 특히 감시를 강화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